이 아침 정말 어떻게 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트럼프 당선 예측했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드론 도발도 바로 그 순간 정확하게 짚어내셨죠.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이 최고의 전문가다. 정치인 심리 분석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 이 정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 마침 저희 방송 화요일 고정 출연자세요. 김태영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소장님 간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렇게 모시게 되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로또를 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석을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귀 쫑긋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유튜브 같은 데서 줄기차게 떠들었던 거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된다.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를 완전히 녹였다. 글쎄 말이에요. 트럼프의 표정 보니까 완전히 뭐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재미어들었다. 재미어들었다. 이재명에게 빨려 들어갔다. 뭐 이런. 그래서 끝나고 나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쉽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니죠. 글쎄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점에서 아주 트럼프를 잘 공략했냐면 트럼프가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잘 파악하시고 그걸 이제 던진 겁니다. 뭘까요? 북한과의 정상화입니다. 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거부터 최근에 한미 관세 협상단이 방미에서 트럼프가 직접 만났잖아요. 이례적으로. 그때 뜬금없이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보단 당신들이 정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한반도에서 사니까 뭐 잘 아는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관리들도 북쪽이 왜 대화에 안 나오냐는 질문을 자꾸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도 뭐 잘 파악하셨을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정상회담 앞두고 일단 한 말이 있죠. 우리는 핵전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그러나 김정은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사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멘트만 보면은 트럼프가 천사 같아요. 뭐 착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이득이 되니까.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이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북과의 핵전쟁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트럼프는 집권 이래 핵 강국들과는 전쟁하지 않겠다. 잘 지내겠다. 이 입장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핵을 만들려는 나라는 이제 조지는데 이미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 싸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이고요.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하고 있죠. 시진핑도 만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북한도 똑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관계 개선의 대상이지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혹을 이제 드러냈죠. 다시 만나는 것이고 기대하고 있다 했는데 막상 정상회담 들어가서는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좀 급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간파한 거죠. 이 심리를 트럼프의 이 간절한 심리를.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분단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 그 전에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여기저기 가져오지 않았냐. 피스메이커라고 그랬죠. 이거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한 정보로는. 트럼프가 명예욕이 대단히 강한데 임기 중에 지구촌에 평화를 가져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어 한대요. 그런 욕심이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뭐 그게 어쨌든 명예욕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알고 트럼프를 추켜 세워준 거죠. 당신이 벌써 지구촌 여러 곳에 평화를 가져왔다. 뭐 실질적으로 그렇긴 하죠. 여러 전쟁을 끝냈으니까. 물론 지금 베네수엘라를 쳐들어가려고 군대를 앞에 갖다 놓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이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죠.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북에 트럼프 타워 짓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건 정말 전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북한에 트럼프 월드 지어가지고 예. 골프 치자 같이.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예.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 트럼프 반응이 예. 침 질질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트럼프가 심중에 품고 있던 그 어떤 강렬한 소망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꺼내서 지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극찬이 나옵니다. 트럼프한테. 한국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 북한 문제 해결 네.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다. 예. 함께 노력하면 진전이 있을 것 같다. 오. 그래서 이전 대통령들은 영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접근 방식이 훨씬 더 낫다. 근데 한반도 평화 의지가 있었던 또 트럼프와 함께 네. 아주 뭐 잠깐은 아니었군요. 한 뭐 2, 3년 정도 같이 네. 그 한미 정상 외교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네. 뭐 아주 박한 평가를 한 것일까요? 제가 볼 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단 네. 그 필요한 상황에서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기 모든 운명을 걸고 그렇죠.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는 사실상 일기 때 네. 북과 네. 회담을 여러 차례 하면서 예. 북미 그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를 트럼프 실제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방해한 게 네오콘 세력 그 볼턴. 그렇죠. 이번에 구속됐어요. 구속됐어요? 예. 우리 볼털이? 야, 볼털이다. 네. 볼털이? 예. 트럼프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네. 눈밖에 났죠. 네. 그러니까 볼턴, 폼페이오 같은 네오콘 세력들이 사실 회담을 방해하면서 파탄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네. 강하게 네. 네오콘과 맞서면서 대북 대화 네. 계속 추진을 요구한다든가 네. 이랬다면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좀 무맥하게 그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네오콘들한테 뭐 이제 유리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기분 나쁘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리버리해가지고 네. 제대로 못했다. 네. 이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딱 만나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다른 인상을 풍기니까. 또 아까 김종대 전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네. 영변 핵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시설을 이제 완전히 접으면 이걸 트럼프 공로로 온전하게 돌려야 하는데 네. 남한도 수초를 올리는 바람에 트럼프가 그럼 딴 것도 이래가지고 이제 파탄이 났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보면은 네. 이제 사실은 그 한반도 평화가 이렇게 남한 대통령의 공적 뭐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끔 내버려두면 되지 굳이 수저를 올리지 말고 트럼프 당신이 다 한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대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네,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자기는 페이스메이커만 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당신이 피스메이커 해라. 당신이 다 피스메이커 주인공. 다 해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방식을 하자 트럼프가 칭찬하고 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예. 뭐 이제 피스메이커 예.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했단 말이에요. 예, 그 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트럼프가 좋다 그러면서 예.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오바마 구호인데. 그러면서 오바마의 모든 걸 다 부정했던 예, 트럼프가. 그 순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 악수를 청하는 이런 화기애애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대북 문제입니다. 네. 북미 관계 문제예요. 예. 이걸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던지면서 트럼프가 이제 쉽게 하면 상당히 노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예. 뭐 무역 문제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까지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네. 정말 해야 될 얘기를 꼭 했고 또 한국이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네. 회담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이게 그 어떤 노력에 더한 직약까지 네. 갖춰진 그런 회담이었다. 아주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다. 성과가 많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젤렌스키는 왜 그렇게 그 회담장에서 똑같은 회담장이었는데 또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했던 회담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망신과 모욕을 당했는지 그 원인은 뭐였을까요? 젤렌스키는 일단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도 좀 그렇고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네. 뭐 실용주의란 말 뒤에는 또 현실주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무리한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북을 점령해서 공격해서 전쟁하자 이딴 얘기 안 해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렇죠. 근데 젤렌스키는 그런 걸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전쟁에서 완전히 깨지고 있으면서 예. 곧 완전 점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친다든가 계속 싸우겠다고 한다든가 돈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네. 트럼프가 볼 때는 이거 바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시당합니다. 네. 현실도 모르는 이 어벙한 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현실주의적 입장 취하는 걸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북과의 대화를 지지하고 있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로서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야, 근데 우리도 이 시간에 실용주의자 트럼프와 실용주의자 이재명이 만나면은 뭔가 굉장한 시너지를 낼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와, 그것이 바로 실현이 됐네요. 공개 회담에서 이 정도 얘기했다는 것은요. 네. 이제 비공개 회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비공개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제안들을 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트럼프도 네. 거기에 대해서 싸바싸바 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끝나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은 거기서 트럼프가 상당히 흥미를 느낄 만한 제안이 있었고 뭐 어떻게 보면 합의가 네.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한반도에서 두 번째 민주혁명이 20세기에 일어났고 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은 이제 타도가 됐고 새롭게 뽑힌 이재명 대통령 역대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는 그 정도 정보는 그렇죠. 접하고 아마 이 대통령을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조사할 것 다 했겠죠. 예. 녹록치 않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자신의 정치적 성취까지도 다 감안해주고 있는 네. 이런 태도에 트럼프가 감동을 먹었다. 그렇죠.